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슈카월드님이 금두세 관련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두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에서도 오류를 또 슈카월드님이 일부 또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도 또 정정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슈카월드님도 앞부분에 어마무지하게 밑밥을 좀 깔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냐? 저는 정치적 색깔 1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적 색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 보신 뒤에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맡길 뿐입니다. 예,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이 영상 다시 한번 틀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상징이나 아니면 특정 색깔을 봤을 때 뇌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 걸 보게 되면 전전두엽 쪽에서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에고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종교 또는 정체색을 공격하는 순간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를 공격했어라고 내가 의식을 하면서 선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주제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지식으로 보지 않고 의견으로 보지 않고 취향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제가 나를 공격했네라고 해서 끝까지 물어뜯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는 어느 쪽이든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그럼 결국에 자,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에 그런 영향을 좀 끼쳐서 뭐 이렇게 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금투스의 슈카월드 형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자, 현 상태는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대로 법에 따른 개정 법안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주요 골자는 2년 유예 골자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저도 유예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는 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해달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유예 연장하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좀 어렵게 1그룹과 2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해당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정책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표를 그대로 이제 모티브로 해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장내 거래, 펀드, 양도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해외 주식, 채권 매매, 파생상품 장외 거래는 이제 각각 기본공제 5천. 그리고 여기서 비해당은 기본공제 250만 원, 그리고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인은 어느 시점에 있냐면요,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상위 카테고리 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상위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적용 모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그룹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매매를 했던 방식에 따른 차익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2그룹은 현재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입장 이야기에 나왔던 기사 내용 문구로 한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나중에 추후 바뀔 수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스테이킹, 그 다음에 에어드랍, 뭐 이런 부분 있죠. 지금도 과세체계에서 징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직접 노드를 검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스테이킹이나 이벤트 참여용은 또 여기서도 기타 소득세로 분류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공제 추이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아마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금투세 손익 2월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마치 세금이 떼고 나오는 내 월급처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여러 금융사 합계를 내야 하는 게 문제이다. 반기별 원천징수 또는 투자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연말정산처럼 차후 손익정산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자, 시스템 개발 어느 정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중견이나 중소거래소 쪽은 거의 진행이 안 되어져 있고요. 코인은 아예 손을 아예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정산처럼 뭐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정산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금융사의 합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기마다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원래 취지는 분기마다 과세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일단 뭐가 되었던 간에 22%를 먼저 떼고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받아가냐? 나중에 5월달 종소세 신고 구간 때에 환급을 해준다. 환급 신청 안 하면 아예 없다라고 했죠. 이런 불만이 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내가 써야 되는 금융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라고 치면 삼성증권 안에서의 하나를 기본 지정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기본 지정으로 해놓고 나머지 이제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한 증권사 부분에 3천만 원 공제해놓고 1,000 이렇게 해놔서 기본 공제를 내가 이제 배분하는 역할 부분도 검토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한 계좌만 지정을 해서 5천만 원만 공제를 하게끔 그렇게 뭐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코인 거래소는 그런 걸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투세 장점의 이제 손익통산 부분에서도 예외 조항 사항이 있는데요. 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과세 손익통산 없죠. 이거 안 해줍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0.18 증권거래세가 부과하는데, 이제 최종 단계는 0.15까지 내리는데, 이 0.15는 농특세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장기적인 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코인도 이제 세금을 걷게 되면 뭐가 붙을까요? 네, 이제 수수료가 붙겠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붙을까요? 농특세에 대한 수수료가 붙을 것입니다. 0.15% 분명히 붙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경우 배당 소득세 부과 손익 관계없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손익 합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중복과세가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무엇이 문제이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가 약간 좀 기울어진 부분이 좀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뭐 코인 투자 많이 해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고래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개미는 죽습니다. 근데 고래가 여기서 아예 시장을 다 떠나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눈치도 빨라야 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또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다수 한 8, 90%는 거의 그냥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부분의 숫자 놀이에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라고 하면 엄청 적어요. 적게 보이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다 돈을 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액 투자자는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 많은 애가 떠나버리면 우리들끼리 시장 뭐 활성화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플레다 뭐 하다 해서 돈 쓸 데가 많은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에 있는 수치만 보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인 것 같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들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과세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반박을 좀 해본다고 하면 미국은 장기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빼고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요즘은 이제 계속 밸류업 제도라고 해가지고 약간씩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기적거리면서 일단 코스피도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까지 성장을 민기적거려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 있는 자금들도 다 도망가 버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한국만 카지노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뭐 국내 주식 아니더라도 해외에 있죠. 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점 이야기가 이제 한 뭐 5가지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 투자에 불리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서 불리하게 됐으면 뭔가에 좀 이점도 남겨놔야 그나마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할 건데 그런 게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진국 부분에 미국, 프랑스 부분도 장기 투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저 할 말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거주할 때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웃긴 게 주식이나 이런 쪽은 아예 없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주거형의 특징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비슷하게 제도를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소에는 개입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슈카월드님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아예 안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팩트는 세율이 낮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억 원 이하면 10%, 200억 원은 21%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 누락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손익 통산 비중은 개인이 5년이죠. 이제 5년 정도 해준다는 법인은 15년까지 해줍니다. 손익 통산.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법인만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외국인은 안 냅니다. 외국인은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으로 했었을 때에 따른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법인이 꼭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초기 시드가 좀 애매하게 5천만 원 구간 안에 있으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 이상을 벌 수 있을 만한 척도가 되면 법인이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에게도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떡밥을 많이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쉽게 가는 거죠. 상향 평준화로 가는 겁니다. 세금도 그래 추가로 더 법인세 올려서 걷어줄게요 라고 하면 여기서도 걷고 저기서도 걷고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모펀드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제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자, 배당소득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자 기존에 있었을 때 배당하고 양도소득이 22년도 때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고 난 뒤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제 25년도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로 되게 되면 절감이 되지 않냐라는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해주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있죠. 예, 여기서도 배당에 대해서는 49.5%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정정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
있었던 것이죠.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5년도 1월 1일부터는 기타 소득세 이제 현행법의 수정 공고 내용이 안 나오면 그대로 갑니다. 250에서 세율 22%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중에서 대략 이제 상속 부분까지도 이제 슈카월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번외로 22년도 기준점으로 15,000명이 정도가 이번에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이번에 이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못해도 이제 집값이 여기서 뭐 10억 원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저 15,000명이 10만 명이 되면 생각과 인식이 또 바꿔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는데 잘 되길 저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안도 이제 슈카월드님은 또 대안도 내놨죠. ISA로 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대안적인 추이를 설명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ISA의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의 그런 과세 유예 쪽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유형이 대만처럼 뭐 완벽하게 지수가 박살이 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대만에 있는 제도적인 추이에 보완 사항이 그러다 아예 안 들어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열어놨던 측면은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두려운 거죠. 정치인들도 두려운 겁니다. 진짜로 박살나면 자기 인생에 거기 발의했던 그 입법 발의를 먼저 준비를 했던 모든 관계자, 국회의원, 모든 거기에 참여자들은 진짜 그냥 밀가루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ISA를 좀 넣어준 거죠.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혜택도 되고 비트코인 ETF도 여기다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탈되는 걸 ISA로 좀 막아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팩트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 형성일 뿐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적인 추이로만 만들어진 케이스인 거지 이게 이제 특정 금융소득이 이제 못해도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요거 계좌 못 만들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분배금을 많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서 솔직히 말을 해서 금방 넘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서민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 척도로 봐야 될까? 기재부 바라보는 시선으로 봐야 될까? 뭐 우리의 그냥 생활 패턴에 있는 인식적 수준으로 봐야 될까?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은 이 계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그냥 세금 혜택만 조금 받을 뿐이고 이거 3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내가 한번 만들면 끝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세금은 거의 피해 나갈 수는 없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정치인들도 정치인 이득을 다 챙겨먹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시중에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이득을 못 챙겨먹냐. 그리고 이것도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수기 공매도가 아직도 폐지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고치지 않고 세금이 부족하는 이제 시즌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무작정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지 혜택을 좀 받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서류를 낼 때도 어떻습니까? 서류를 낼 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온갖 복잡한 건 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따른 목소리는 별로 적습니다. 그냥 당연시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뭐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는 저도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내용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 상속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현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여러분들 이벤트적인 그런 추이 있죠? 여기 1그룹도 아니고 2그룹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용이나 그냥 무상으로 에어드랍 받았던 코인들은 지금도 증여세로 간주를 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해당에 있는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그냥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 이대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조정할 거 좀 조정하고 수정할 거 좀 수정을 해서 원만하게 세금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좀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좀 잡아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신발언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 부분에 독려를 해야 이게 재산 형성에 있는 과정 부분도 청년 기준점으로만 이 정도만 만들어서 대비에는 어렵고 노년층에서도 이 부분의 혜택을 좀 같이 주어야 형성에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 국가에 있는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주택으로만 장기의 혜택만 준다라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장기 투자에 있는 혜택을 주어야지만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은 5천만 원 갖고 뭐 네가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리숙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물가가 평균 2에서 3% 통상적으로 지금은 미쳤으니까 그냥 과거 기반으로 보게 되면 요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복리입니다. 물가도 복리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때 5천만 원의 가치와 이때 5천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 손익통산을 해준다고 해도 5천만 원에 있는 가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줄 거라고 하면 저는 장기 투자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적 조건을 주면서 세금을 적용을 하는 게 참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